이제 광주 가고 막 이런 문제를 5.18 참배하거나 정치인들이 이런 쪽 가면은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오를까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정세균 전 총리? 광주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한테 표를 줄까요? 첫 번째, 최근 몇 년 동안 선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몰아줬죠. 그 전에 국민의당한테 표를 줬었죠. 총선 때는. 저쪽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광주 정신에는 지금 국민의 진 부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밀어주는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싸우는 사람 밀어줍니다. 국민의당한테 표를 몰아줬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당시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철수가 지역감정으로 이용해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광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워내고 개혁해내고 하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난 단연 김의겸 의원이에요. 최근에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 그 알려내는 것도 김의겸 의원이 했죠. 지금 해수부 장관 사퇴한 건에 대해서 이 정도는 페이스북 글을 써줄 수 있어야 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이렇게 말해줄 정도는 돼야지.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을 잠깐만 구경만 하세요.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요게.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진교가 말한 거야. 정의당 원내대표. 이 문제로 일본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사이에 공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건.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 행랑을 이용한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겁니다.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 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걸쳤습니다. 그러니 범죄 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읽어보시고 왜 이런 것들을 알려내지 못하는지, 그래서 여론전에서 왜 번번이 지는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도자기를 밀수했다에 왜 밀려서 낙마하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나는 김의겸 의원이 잘 싸우는 측면을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고 어떤 악플이나 조중동의 공격이 있어도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 그 재판 지켜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게 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바로잡지 않고 열린민주당의 의원분이 하셔야 되나. 민주당의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미지 쇄신이 이렇게 빨리 될 수 있구나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의겸 의원이 너무 부동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더 있었거든요. 그걸 왜 기부해?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파이터로서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고 나가면서 김의겸 의원이 그럼 잘 싸워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재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김의겸 의원 본인이 당해봐서 그래요. 아 근데 당해서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당해서 더 못할 수 있는데 김의겸 의원님이라고 걔 지금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박 후보자님하고 굉장히 닮은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가 됐다라고 언론이 거론하면서 낙마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닮았고, 김의겸 입장에서는 내가 당했던 길을 박 후보자가 또 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뭔가 보호를 전혀 안 해준다. 이런 걸 굉장히 좀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야당이나 언론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자.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글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봐봐. 어떤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도자기 밀수 이런 프레임이 딱 걸렸지. 그러면요 방법은 있거든요. 이걸 알려내고 막아줘야 될 게 여당 국회의원이잖아. 근데 그 분위기로 쫙 흘러가면 조국 때부터 마찬가지. 맞아요.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쫙 흘러가면 반박을 못하고 내가 혹시라도 편들면 공격당할까봐 조용히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저게 오해는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하잖아.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내고 여론을 잘못된 가짜뉴스로부터 진실을 밝힐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했던 조선들이 일부 나서가지고 후보자 3명 중에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자빠졌으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정봉주 의원 건이나 조국 장관 건이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쪽 정치인들 쉴드부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쉴드 안 친 사람도 아니. 있어요. 오거돈 내가 쉴드 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도 많이 겪어봐서 저게 저쪽이 만든 프레임이고 가짜뉴스라는 거를. 그러면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쉴드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가짜뉴스 같은데 그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그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한참 두들겨 맞을 때 김부선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조폭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럴 사람 아닌데 쉴드 치고 보니까 무죄 나잖아요. 정봉주 의원 건 사람들이 막 되게 비웃었어요. 그럴 사람 아닌데 난 기본적으로 믿어요. 쉴드 치니까 결국 무죄 받잖아요. 조국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사람 아닌데 조중동이 건프레임인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먼저 지켜보자. 그러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설사 유무죄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뭔가 확정됐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용기 있게 이야기하라고 정치인을 뽑아놓은 거지. 아니 나 다음번에 재선해야 되는데 똥물 튀길 것 같으니까 나 조용히 있을래. 이런 국회의원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오거돈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잖아.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논란의 거리가 있는데 논란의 거리 이 상태에서 상대방 편드는 건 정상은 아니죠. 난 네.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걸 지금 처음에 단독으로 내보낸 게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의 그 도자기 밀수라던가 외교 행랑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다고요. 민주당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현송을 죽었다는 기사도 아직도 있는 게 조선일보인데. 언중이 방통에 아무도 손 놓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런 데서 열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교 행랑이 나중에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해수부도 외교 행랑 물품 판매 처벌한다고 했다. 근데 박준영이 자기는 외교 행랑으로 들여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에는 외교 행랑으로 들여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 행랑은 그냥 행랑일 뿐이라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외교 행랑이 주는 이미지는 최순실의 외교 행랑에서 가지고 온 프레임을 그대로 조선일보가 쓴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릇 보면 대부분이 찻잔하고 찻받침이에요. 이거를 행랑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솔직히 이거는 그냥 중고를 사가지고 들여온 건데 이걸 팔 욕심으로 그렇게 들어왔으면 저 같으면 로얄 엘버트나 웨지우드 같은 거 영국에서 진짜 비싸게 영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가지고 들어오겠죠.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당해서 맨날 두드러 맞다 보니까 그냥 또 두드러 맞고 한 사람 놓친 거예요. 그래놓고 네. 무슨 대통령을 지키네 마네 하냐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 민주당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체제 정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보도에서 못 보셨을 분들이 많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요일날 나온 건데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상희 전 동양대 통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난 듯하다.
최 전 총장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 전 총장을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함께 수사기관을 동원하던 정치 공작 행태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 언론이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전혀 주목도 안 하잖아. 지금 그 이성윤 기소한 거에 대해서 김영배 최고위원이 이런 말 했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이른바 외화부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4명 중 3명은 공수처로 넘겼고 이 지검장만 검찰이 기소한 건 석연치 않다. 결국 한 번 욕보이겠다는 건 것 이상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언론은 그걸 이제 친조국 최고위원들이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이슈가 안 돼요.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실 언론이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초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이라도 민주당 초선 문제 뭐 이야기하는데 김용민 의원도 초선이에요. 김남국도 초선이고 최강욱도 초선이고 김우겸도 초선이에요.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질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 김용민 의원님처럼 좀 시원시원하게 지지자들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언론에서 함구해버리고 언론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크게 띄우기 좋은 초선이 조국을 지지했다들 아니 조국을 비토했다 뭐 이런 것만 언론에서 짝 깔아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내가 다음번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는 국회의원. 내가 뽑았으니까 지지자들의 뜻을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원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나 정치 그만하면 될 거 아니야. 좀 이런 결기와 배짱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2선, 3선, 4선 갈 수 있는 거지. 초선 때부터 언론 눈치 보고 자기께 뭐 재선에 불리할 것 같다고 해서 할 말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중에 정말 중진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때리긴 때리지만 그보다 한 20배는 더 언론을 때려야 되는 게 그렇죠.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했다고 하는 증거를 조작한 명백한 정황이 나왔잖아요. 언론이 일부러 그걸 보이콧해버리잖아. 보도를 안 하는 형태로. 그렇죠. 나중에 심하면 조국 장관 내 정경심 교수 무죄 나와도 보도 안 할 보도 안 새끼들이야. 할 지금 새끼들이에요. 분위기가 단신 처리할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니들 그래서 기레기 소리 듣는 거를 계속 자극해야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아예 보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그냥 공범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때릴 건 없고요. 반대로 민주당도 이런 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라고 인식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같이 그나마 고쳐라도 쓰는 거지. 한번 계속 적으로 때리잖아요. 나중에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는 수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론이 안 써주면 전 민주당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 진짜 유튜브를 만들든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 말고요. 좀 그 썸네일이라도 선정적으로 만들던지 뭐 여러 가지 밈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그 전 대표가 국무총리 할 때 그렇게까지 높은 지지도를 얻었던 거는 사이다 발언 때문이었어요. 대정부 질문. 그거 누가 TV에서 봤습니까? 유튜브에 사이다 발언 이낙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봤고 그걸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고 개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이거 아무도 홍보를 안 하냐고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죠. 언론을 어떻게 믿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거는 사실 민주당이 언론을 정말 잘 대우를 못했다는 것도 증빙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해준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조인트를 깔 땐 까고 밥을 먹일 땐 먹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청렴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 이후로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아서 뿔이 난 기자들 뭐 이러면은 사실 그 기자들이 욕먹을 건 맞죠. 근데 워낙 거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싹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가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공격받으면서 언론에 한 줄 안 나오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죠. 난 내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지금 그 소위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협치 주장하는 사람 목소리는 키워주고 그리고 선명한 개혁 이야기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선택적 정의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출입 기자는 친민주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민주당 기자의 목소리가 그 언론사 안에서는 탑으로 못 쓸 정도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을 하되 언론에 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당 새끼들 뭐하냐 김용민 뭐 뽑아줬더니 뭐하냐고 욕을 할 거고 우리라도 알려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발언들 사실 옛날 같으면 계속 오히려 논란거리를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논란거리도 안 만드는 그 상황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좀 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빨리 YTN에 인수해야 되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되니 이거 어떡합니까? 자, 태양성 마치죠. 뭐 합니까? 힘들다 진짜. 요즘 폭망이야. 자, 마무리할게요. 새날은 또 물러갔다가 녹화 방송 일부 주말에 내보내드리고요. 새날은 물러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